무엇보다도 하여간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국무조정실장이 총리가 퇴임하기 때문에 이 임식을 준비해야 돼서 예결위 참석할 수 없다. 또 그 행안부 장관도 저도 옆에 있었을 때 위원장에게 와서 총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국무조정실장은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했는데, 그 말은 대통령께서 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사인을 수리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산안 심의를 대통령이 한번 사표를 수리한 사람을 다시 취소한 그 총리를 상대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행 국회법이 12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여야 간에 협의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이 규정을 악용해서 일부러 국정 공백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의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이 끌어오는 분노나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고 이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잔꾀로 느껴지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국회 예산심의권의 확보를 위해서 의장님과 협의를 하셔서라도 청와대 대통령에게 도대체 총리가 사표가 수리된 거냐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여기 계신 장관님들 중에 인사 대상이 될 사람이 누군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누구를 상대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그래서 그 답을 좀 주어가면서 우리 예결위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영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총리실하고요, 대통령실에 이걸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총리 퇴임식 발언을 당초 누가 기획하고 발언을 했는 것인지 하는 걸 총리실로 하여금 확인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 사실 자체가 대통령과 협의된 사항인지 아닌지까지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요, 이 개각을 총리하고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그리고 3당 대표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내정한 사실 자체를 우리 국회 측에도 통보를 했는지도 꼭 좀 오전 중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도록 조치를 좀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 경우도요, 퇴임 사실, 퇴임식 이걸 언제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 요구를 드렸던 거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께요, 부총리께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순방 국가와 일정, 순방 이후 추진된 신규 사업의 사업명 관련 부처 사업 목적 및 추진 배경, 기대 효과, 예산 편성과 결산 현황을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 올립니다. 네. 자, 먼저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 나와 계십니까? 예, 국무위원장입니다. 예. 지금 윤영일 의원께서 물으셨는데요. 오늘 총리 취임식 계획은 어디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인사 발표가 나고 나서 저희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실무 차원에서 준비를 했던 걸로. 그래서 방금 행자부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선에서 준비하다가 그 보고 과정에서 이게 취소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실무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그 행자부 장관이 받아서 하시라는 게 이게 뭐 말이 안 되죠. 행자부 장관님이 총리실 실무자 얘기 듣고 그렇게 하셨을 일은 없고 총리께서 제가 볼 때는 이임식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니까 그게 행자부로 통보가 갔겠죠. 총리께서는 이임식을 하시겠다고 언제 결정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언제 결정을 했는지, 총리께서 이임식을 하시겠다고 언제 결정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총리 취임식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아까 처음에 질문하실 때 김태년 간사님이 말씀하실 때 드렸다시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취소되고 그 전에 또 뭐 이임식을 하시기로 했던 얘기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점심시간에 비서실에 확인하셔서요. 총리가 이임식을 하시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느 만큼 알고 있었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관님, 송 차관님. 네.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퇴임식 하십니까? 계획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영일 의원님이 요구하셨던 질의자료. 순방국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자료 요구하셨는데 답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상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고용복지수석께서는 총리 사의가 대통령에 의해서 수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총리 임식이 경위가 어쨌든 간에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현재로서는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총리는 그대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만 좀 확인해 보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정식으로 사의가 수리됐는지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늘은 배경제 부처 예결 심사입니다. 예산 심사입니다. 지금 관례에 따라서 부총리 대신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제2차관이 출석을 해 있고 또 관련된 부처의 장관 또 차관들이 다 참석을 해 있습니다. 지금 올해 400조가 넘는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예산 심사 이 일정만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 어렵고 국가 안보도 참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회야말로 국민들이 뽑은 우리 국회야말로 흔들림 없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그렇고 우리 야당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차질 없이 비경제 부처 예산에 대한 그런 심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쟁점은 그거 같습니다. 총리가 사회가 정식으로 수리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확인하면은 다른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직 의원님도 같은 말씀 해주셨는데 김현숙 수석은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정말 좀 착잡합니다. 우리 김진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한 당사자를 심의하는 중간에 교체를 해버리면 이게 정상적인 심의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국민들은 그러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금 요구하는 와중인데 예산을 편성한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어느 정도까지 수정할 수 있는지에서 서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한참 심의하는 와중에 편성하는 분은 가버리고 새로운 분이 와가지고 국회 예산 심의권에 대한 이건 중대한 침해입니다. 박홍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서 우리 김현미 위원장님이나 김진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무신분립 사백조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저것은 정당한 절차와 검토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됐구나.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내실 있게 심의만 하면은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번 심사 과정에서도 곳곳에 이런 최순실의 차은택 예산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었어요. 이런 어떤 부실한 어떤 예산, 오옥투성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명해야 될 부분인데 더구나 오늘 그동안 정부를 대표해서 말씀하셨던 총리와 특히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경질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한들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를 스스로 묻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저는 위원장께서 우선은 총리를 제가 아침 한 언론사 행사에서 뵀습니다. 근데 긴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만은 전혀 저는 사실은 뭐 내색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것을 본인이 이미 통보를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한번 총리실이나 청와대에 언제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국정 위기에 수습책으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정말 일방적으로 이렇게 상의도 없이 질서도 없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오늘 청리의 이 퇴임식 문제와 관련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다급하고 너무나 허접하고 또 무능한 수습책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천하에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그 모습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찌 보면 저는 이것이 이제는 이런 어떤 국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이나 이 불만에 찬 국민들을 압박하려고 하는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공백이라고 하는 유기를 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리도 문제지만 특히 경제부총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뭐 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미 이제 경질되어 있는 상황 또는 해임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예산심사에 지금 차질이 빚어진 사정 변경이 생긴 상황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위원장께서 정말 이후에 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이 물론 경질이나 해임된 것이 아니라 기관장으로서 해임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서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이 예산 문제까지 그러면은 향후 총리나 경제부총리가 책임질 있고 여기서 답변하겠다는 것인지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확인하고 나서 이 질의의 의미가 있다고 최소한의 질의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누구를 상대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그래서 그 답을 좀 주어가면서 우리 예결위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영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총리실하고요, 대통령실에 좀 이걸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총리 퇴임식 발언을, 우리 현행 국회법이 12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여야 간에 협의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이 규정을 악용해서 일부러 국정 공백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의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이 끌어오는 분노나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고 이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무엇보다도 하여간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국무조정실장이 총리가 퇴임하기 때문에 임식을 준비해야 돼서 예결위 참석할 수 없다. 또 그 행안부 장관도 저도 옆에 있었을 때 위원장에게 와서 총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국무조정실장은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했는데 그 말은 대통령께서 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사인을 수리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산안 심의를 대통령이 한번 사표를 수리한 사람을 다시 취소한 그 총리를 상대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계로 느껴지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국회 예산심의권의 확보를 위해서 저 의장님과 협의를 하셔서라도 청와대 대통령에게 도대체 총리가 사표가 수리된 거냐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여기 계신 장관님들 중에 인사 대상이 될 사람이 누군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